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월 400만 원이 넘는 주택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자카르타에서 대규모 반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대학생과 노동자 등 수천 명이 모여 항해 집회를 열었으며 경찰과의 충돌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시위대는 지난해 9월부터 하원의원 580명이 매달 5천만 루피아의 주택수당을 받아왔다는 보도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 수당은 빈곤 지역 월 최저임금의 약 20배에 달하며 의원들은 기본급여와 합쳐 매달 1억 루피아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과도한 수당을 즉각 폐지하고 하원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는 일부가 국회 건물에 접근을 시도하자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했고 시위대도 돌과 유리병을 던지며 맞섰습니다. 경찰과 군인 1200명이 투입돼 도로를 차단했지만 이로 인해 자카르타 곳곳에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부상자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학생 등 15명을 체포하고 추가 폭력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듯 일본 만화 원피스의 해적 깃발을 든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최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대통령이 국기 개양을 당부했으나 일부 시민들이 항해 표시로 해적 깃발을 걸었던 분위기와 맞닿아있습니다. 법무인권조정 장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합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어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각 고위 인사가 부패 사건에 연루돼 해임됐습니다. 지난 24일 프라보어 대통령은 이마누엘 에베네제르 노동부 차관의 해임을 명시한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현 행정부에서 부패 혐의로 물러난 첫 내각 인사로 기록됐습니다. 에베네제르 전 차관은 지난해 12월 안전 인증서를 받으려는 업체들로부터 30억 루피아를 공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반부패위원회는 그가 실제 가격의 20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인증서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차량 15대, 오토바이 7대, 현금 12,600달러가 압수됐습니다. 반부패위원회는 시민 신고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주 에베네제르 전 차관을 포함해 노동부 관계자와 교육업체 직원 등 1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과거 프라보어 대통령 지지 단체를 이끌었던 그는 현재 여당 그린드라당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패 근절의 교훈을 강조했으나 전문가들은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CSIS 연구원은 구조적 개혁 없이는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조사에서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80개국 중 99위에 올랐으며 여전히 공공부문 부패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은 100% 재생에너지 달성을 10년 내 이뤄내겠다고 거듭 약속했지만 실제 2026년 국가 예산안 편성 내용은 화석연료 보조금에 치중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 예산 402조 4천억 루피아 중 절반 이상인 210조 1천억 루피아를 휘발유, 액화석유가스, 석탄 화력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예산 구조가 재생에너지 전환 의지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보조금을 재생에너지 투자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명확한 로드맵을 내놓지 않았으며 전력 조달 계획과 같은 기존 정책도 실행력에서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4.5%에 불과해 내년까지 23%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부진도 뚜렷합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액은 8억 달러에 머물러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최근 정부가 도입한 현재 조달 요건 완화, 전력 구매 계약 단순화 등도 복잡한 조달 절차 앞에서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연된 재생에너지법 제정, 통전망 규정 개혁, 투명한 조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제 자금 유치가 전환 가속화의 핵심으로 꼽혔습니다.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구조와 확실한 규제 보장이 뒷받침돼야만 해외 투자가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북부펀드 다나타라와 국제금융기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치적 의지와 구조 개혁 없이는 석탄 의존을 끝내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중국산 합성 필라멘트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거듭 반대했습니다. 산업부는 해당 제품이 국내 섬유 산업의 주요 원재료라며 관세 부과 시 최대 4만 명의 노동자가 해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무역부 역시 국내 공급 한계를 이유로 반덤핑 조치를 거부해 산업부와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필라멘트사 생산자 협회는 정부가 수입 마피아의 이해에 굴복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협회는 이미 많은 업체가 수입 확대와 과도한 쿼터 때문에 도산했다며 최근 2년간 60개 공장이 문을 닫아 25만 명이 해고됐고 올해 들어 추가로 4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협회 일부 회원사들이 보호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수입 물량을 대폭 늘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협회 회원사들의 합성사 수입은 올해 들어 239% 증가했으며 일부 기업은 활동 내역조차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해당 기업들이 이미 폐업한 곳이라고 설명하며 오히려 산업부가 무분별하게 수입 쿼터를 발급해 국내 산업을 붕괴시켰다고 맞섰습니다.
섬유업계는 이번 사태가 산업 붕괴와 대량 실업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구조적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실과 원단 수입량이 거의 2배로 늘어난 가운데 업계에서는 산업부 내부의 수입 쿼터를 둘러싼 비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바섬 농촌에서 대형 스피커를 동원한 사운드 호레그 축제가 급속히 퍼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독립기념일 행사에 트럭 수십 대의 스피커를 실어 새벽까지 음악을 틀며 행진하는 문화가 코로나19 이후 확산돼 주민 불편과 당국의 제재를 불러왔습니다. 축제 현장에서는 창문이 깨지고 지붕 기와장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최근에는 한 여성이 행사 도중 심장마비로 숨졌으며 비통증과 이명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도 급증했습니다. 일부 축제 현장의 소음은 130데시벨에 달해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하는 청력 손상 기준을 훨씬 웃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동부 자바주는 이동식 장비 소음을 85데시벨 이하로 제한하고 학교, 병원, 사원 주변에서 음악 재생을 금지했습니다. 지역 이슬람 종교위원회도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 율법을 발표하며 규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단속에도 불구하고 소음 축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사운드 호레그가 저소득층과 노동계급이 공동체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문화 공간 역할을 하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라구난 동물원의 야간 개장이 추진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프라모노 자카르타 주지사는 동물원을 밤에도 개방해 새로운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연간 방문객이 600만 명에 달하는 라구난 동물원은 147헥타르 규모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2,300여 마리의 동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측은 원칙적으로 주지사의 구상에 동의하면서도 동물 복지가 최우선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방문객은 색다른 경험을 기대하면서도 넓은 부지와 어두운 환경 속 안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상인들은 영업시간이 늘어나면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야간 운영이 동물 복지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의학 전문가들은 사자, 부엉이, 하마와 같은 야행성 동물은 적응이 가능하지만 오랑우탄, 고릴라 등 주행성 영장류는 야간 휴식이 필수라며 국제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와 학계는 야간 동물원 운영이 교육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과도한 조명, 소음, 인간과의 접촉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물원 운영 목적이 관광 수익 확대에 치우친다면 동물 복지와 생태 균형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